저는 이 전두환 시대 때 길거리에서 누구보다도 고통스러운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렇지만은 제 자신이 괴물을 잡으려다가 괴물이 되려고 노력하지는 않고 항상 어느 이 대목에서는 양심 회로를 좀 돌려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물론 잘 된 적도 있고 잘 안 된 적도 있지만은 이런 어떤 그 남을 향해서 정의를 구현하라, 또 남을 향해서 민주주의를 하라고 했으면 그야말로 자기도 그렇게 역시 똑같이 전두환 정권을 향해서 독재 타도를 주장했던 그 기준, 민주주의 회복의 기준, 정의의 기준, 이런 것들을 자기한테도 적용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여러 차례 386 운동권들이 전두환 타도한다면서 사실은 전두환을 타도하고 그 이후에 자신들이 전두환과 비슷한 좌파 독재 사회를 완성시켜 가고 있다. 오늘 공수처와 검찰, 경찰이 하는 모습을 보세요. 대장동 수사를 하는 검찰의 모습을 보고 이 사회가 민주국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런 모습을 보고 민주주의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이 정권의 하수인이 된 경찰이나 공수처의 모습을 보고 또 정권의 거수기 역할을 하는 법원을 보고 이것이 민주국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전두환은 내놓고 독재였다면 이것들은 연성 독재, 유사 독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투표를 통해서 대중들을 현혹시켜서 그래서 승리해서 그래서 독재를 하는 합법성을 가장한 독재를 하고 있다는 것만 다르지 독재라는 부분의 본질은 똑같아졌다는 겁니다. 동아일보 김순덕 칼럼요. 자, 동아일보에서 가장 놀라운 글들을 가끔씩 쓰는 분입니다. 자, 이분이 86 집권 세력은 전두환의 사생아였다. 정치 공작에 능했던 신군부처럼 독재 타도 투쟁하다 닮아버린 86그룹. 선거에 승복하지 않는 주사파 민주주의. 전두환 사망과 함께 악순환 끊어야 된다라고 칼럼을 썼습니다. 저는 솔직히 굉장히 맞는 소리를 했다고 봅니다. 자, 문가리가 지난 주말 국민과에 대해서 뜻밖의 발언을 했는데 한국에 대해 자부심을 가져달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 정부만이 이룬 성취가 아닙니다. 역대 정부의 성취들이 모인 것이고 결국은 오랜 시간 동안 우리 국민이 노력해서 이룬 성취입니다. 자, 그래서 문이 언급한 역대 정부라면 이승만, 전두환, 노태우까지 다 포함하겠죠. 전두환 시절은 연평균 9% 고도 성장기고 대학생이 그때는 지금만큼 많지 않았지만은 80년대 학번은 그리고 60년대생 저 같은 또래는 데모만 해도 졸업 후 취업급정을 안 해도 괜찮을 만큼 일자리가 많았어요. 근데 전두환이 1.12 쿠데타와 5.18 민주화운동 무력 진압으로 우리나라에 씻을 수 없는 해악을 남긴 것은 분명하다. 1.12 직후만 해도 대부분 정치인은 전두환 같은 정치 장교들이 정치 공작에 능숙한 집단임을 몰랐다고 오인하는 책은 져서 김영삼 평가에서 지적했다. 김영삼은 유신과 함께 군부시대도 끝났다고 속단을 했고 군 출신이 역사를 망쳤는데 또 나올 수 있겠냐고 민주화 대세론을 믿었다고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 사망 이후에요. 당시 전두환 독재 타도를 외치던 86 운동권 출신 중에서도 현 집권 세력은 신군부 세력이 낳은 사생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니까 현재 집권하고 있는 문 정권을 둘러싸고 있는 강한 86학번들의 이런 그립 장악하고 있죠. 이것도 전두환의 사생아답니다. 민주화 운동에 앞장섰을 뿐 저들 스스로도 민주주의가 뭔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실천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주사파 전대협 출신들이 지금 대부분이었고 주류였고 그들이 상당수가 청와대 비서실 들어가서 청와대 정부를 만들어서 정권을 쥐고 흔들면서 우리 사회 내부에 문정권 5년 동안 자유민주주의를 뒤흔들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젊은 날에
광주 학살을 했다라는 전두환 타도만 할 수 있으면 마르크스 레닌뿐 아니라 김일성이라도 손잡겠다고 위수 김동을 외쳤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준말이죠. 총학생회 시절부터 정치 공작에 능숙했다. 보통 능숙한 게 아니죠. 날고 기었습니다. 그래서 그들하고 무슨 대화를 해보면요. 거의 이 뭐라고 할까요? 일본의 적군파 테러범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도 벌써 테티기니, 스트라지니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때도 벌써 테티기니, 스트라테지니 이런 이야기들을 막 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뭐 군사 전문가 애들하고 대화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고 저는 저런 용어들을 가들이 운동권들이 어디서 배워왔을까라고 의문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림을 그려가지고 처음에 이 거리를 막고 이 벽돌을 깨고 화염병을 던지고 그리고 경찰의 주력을 유인한 다음에 본진은 다른 데 나타나서 이렇게 공격을 한다. 그런 걸 쫙 보면요. 야, 이게 학생이 아니라 그야말로 테러리스트들이다.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때부터도 결국은 이런 데만 능통했지 민주주의의 본질은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결정에서 학생운동 내부에 전혀 민주적이지 못했다라는 것은 알고 있지요, 다들. 그래서 저것들이 정한 사람이 학생회장 후보가 됩니다. 뒤에서 숨어서요. 그리고 그 사람을 내고 나면 어쨌든 그 사람을 당선시키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강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도 또 학교의 놀이편이 뭐 춤편이 동원해서 학교 광장에서 애들한테 음악을 들려주고 노래를 들려주고 춤을 보여주고 이러면서 또 광주 사태 테이프를 보여주고 하면서 이 마음이 순수한 사람을 자극을 시켜왔죠. 그리고 감성적으로 만들었죠. 그때 그러던 그 운동권 문화패 건달들이 오늘날 대한민국도 문화들을 다 장악해 있습니다. 자, 그들이 울산시장 선거 의혹에서 보면요. 송철호 당선시키려고 청와대가 총출동해서 아무렇지 않은 듯이 공약을 이렇게 만들어주고 상대 후보의 약점을 갖다가 수사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다 대행해주고 또 경쟁 후보를 당 내부 주저앉게 만드는 일까지 다 했어요. 자, 조국은 민정수석 시절 대통령발 개헌안을 국무회의 심의도 안 거친 채 들고 나와 국민을 가르치려고 했고 이들은 검찰개혁, 사법개혁이라는 명분하에 상권 분립을 뒤흔들었는데 공수처가 그런 거 아닙니까? 전두환도 울고 갈 비자유주의적 민주주의라. 우리가 민주주의는요. 모든 것이 자유민주주의만 있는 게 아니라 비자유적 민주주의라는 것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외형을 띠되 자유라는 부분 자체가 말살시켜진 민주주의의 외형적 틀이죠. 오늘날 폴란드나 터키가 비자유주의적 민주주의의 대표적인 이 표상들인 나라입니다. 자, 문 정권이 그렇게 혐오시하고 남의 상 앞에서 왔어도 조롱을 하고 전두환이 잘 죽었다고 빵도 싸게 파는 사람까지 있더만요. 그런데 그 전두환도 참모진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고 김재익 경제수석한테 경제는 당신이 대통령이라고 일임하면서 비서는 어디까지나 지휘관의 참모인 만큼 장관의 권한을 침해하지 못하게 단속까지 했다. 서로 견제를 딱 시켰죠. 경제수석과요. 경제 관련 부처 장관을요. 민주주의의 개념도 이 86세대의 민주주의하고는 달랐다. 주사파의 이론가 민경우는 선거에 승복해야 된다는 개념이 주사파에는 없다.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자기들이 후보를 정해서 내면 그 사람이 당선시켜야지. 당선돼야지. 만약에 딴 데서 당선되면 그놈을 빨리 끌어내라야지. 어디서 많이 본 이야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민주주의는 87년 선거에서 노태우가 당선되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다음 선거를 기약해야 되는데 그들은 당장 타도 투쟁에 나섰다. 선거에서 러시아에서 볼셰비키가 패하자 무력으로 뒤엎은 거와 마찬가지다. 자, 이제 알 것 같지 않은가. 이명박 박근혜가 당선되었을 때 이명박은 광우병 촛불 시위 그걸로 흔들었죠. 초반부터요. 자, 그래서 그때도 너무 초반이라 못 쫓아낸 거예요. 전략적으로 실수를 했죠.
이명박 정권의 마지막에 만약에 그렇게 밀어붙였더라면 이명박도 쫓아냈을지 몰라요. 민노총 시이든 무슨 구실이든 붙여가지고 정권 타도 투쟁을 했겠죠. 자, 그래서 분리하면 조작으로 또 몰고 갑니다. 그러다 보니 나중에는 옳고 그름 자체가 흔들리는 위험한 단계로 접어들었고 어쩌면 내년 대선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이 김순덕 칼럼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내년에 대선에서 이들이 만약에 지는 일이 발생하면 이들은 곧장 거리의 조직화를 시작할 거고 선거 부정이 있었다고 주장을 할지도 모르지요. 자기들이 집권하고 선거를 치러놓고도 그렇게 할 사람들입니다. 박근혜 말기에도 역시 그러했죠. 박근혜 정권의 약점이 노출되는 순간에 이들은 밀어붙였습니다. 자, 전두환 시절에는 끝이 났지만 이들은 전두환을 뜯어먹고 살았고 지금도 뜯어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광주를 뜯어먹어서요. 그나마 양심적이고 모든 자기들이 정의를 독점하는 떠들고 다녔고 그리고 그걸로서 민주화 유공자도 되고 운동권에 거물도 되고 또 더 나아가서 배지도 달고 청와대도 가고 했죠. 자, 시작은 전두환을 깜빵에 넣어야 된다고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들에게 민주주의를 갖다가 기대한다는 것은 극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면 운동권 386들의 본질은 뭐냐? 김순덕 대기자는 전두환의 사생아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들이 권력지향적인 정치 건달패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전에 60년대에 보면 야당에 들어가 가지고 건달처럼 있으면서 그러면서 배지도 달고 또 파벌에 나눠서 싸우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때는 이제 야당 내부가 이 정치 건달들에 의해서 이렇게 좌우되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찢고 뽑고 하면서 국민 앞에는 또 민주화 투사로 보이면서 야당을 끌어왔다면요. 지금 386들은 독재 정권 광주 학살 정권에 반대한다고 말하면서 그 명분으로 운동권 건달 생활을 즐기고 그리고 남들 앞에서는 양심적인 그야말로 희생자인 척하고 데모야말로 자신들의 전유물인 약 누리고 그러면서 그 이후에도 사회에 나와서 그걸 뜯어먹고 지내면서 과거의 경력을 또 바탕으로 삼아서 배지도 달고 나라의 권력을 잡아먹었습니다. 그러면 전두환이 이제 사라지고 난 이후에 이들은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386 이 운동권 정치 건달들 또한 소멸되어져야 된다. 전두환 시대와 함께 386 운동권 정치 건달도 사라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